예, 하여간 보여드리면서도 참 충격적이네요. 이게 수면 내시경을 하지 말고 그냥 생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보육 대란이 일어나게 된 책임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넘기면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해드렸죠. 과연 잘못이 어디 있는 것인가? 각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금 거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최근 한 달 새요. 정부가 먼저 이제 누리과장을 압박하는 어떤 발표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요. 그러면은 다시 정부가 또 재반박을 하면은 또 교육청이 반박하는 이 싸움이 계속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 5일 이제 최경환 부총리 발표대로요.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돈을 보냈는데 지역교육청이 다른 데에 써버리고 편성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 법령 위반이다. 그래서 대법원제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정부가 그렇게 해서 준 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기도 모자란다.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떠넘겨 놓고서는 정부가 지금 협박만 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시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 그러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누리과정에 쓰지 않으면 법령 위반인 거는 맞는 거죠? 그 부분은요, 이제 따져볼 텐데 정부에서 내려보낸다는 돈,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나라 안에서 거치는 이 내국세 전체에서 20.27% 이거를 턱 떼어서 마련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준 게 41조 원 정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41조 원 중에서 또 4조 원을요, 각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로 써라. 즉, 누리과정 예산이다 해서 준 거죠.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은요, 각 시도교육감이 이 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조 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 내는데 쓰지 않으면은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법령 위반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빨리 잡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제하는 시행령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요,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모여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됐고요. 또 이게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야의 합의 과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도교육청 쪽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는 불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일부에서도 지적을 했듯이요. 원래 관련법상에서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교육청이 다 떠안게 됐다. 상위법과 시행령이 그래서 충돌한다라는 법률 논란도 함께 제기가 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뭐 당연히 중앙정부에 속하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복지부 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에서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행령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이고 우리한테 왜 다 떠넘기느냐. 공약은 중앙정부에서 해놓고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 틀림이 없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준 돈을 가지고 누리과정에 다 쓸만한 여력은 죽어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살펴보면은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41조 원을 교부금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1조 8천억 원이나 올려준 거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짜기에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시도교육청 쪽에서는 교사들 임금 인상분이나 뭐 학교 시설 보수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 해도 이걸로는 모자란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요, 오늘 저희와 통화해서 시설 유지 보수나 뭐 처우 개선 그리고 누리과정 중에 결국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런 문제인 건데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중에 일부를 누리과정을 편성하는데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산 편성 주체가 교육감인데 왜 이건 하고 이건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예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다 해줘야죠.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원래 이제 초중등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부금인데 누리과정 편성하라고 그러니까 초중등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이 줄어들죠. 손해 보는 거죠. 예. 좌우지간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이제 어린이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 예.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뭐 굉장히 문의 전화가 뭐 아주 폭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이제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는데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따져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불신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있고요, 또 서로 주장이 다 맞는 면이 있다라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애초 누리과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보육료를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당선 직후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예. 지금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이다라는 질책만으로는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누리과정 문제 풀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